필수 의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라고 하는 정의 부분에서 막혀서 다른 건 아예 논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유서의 내용도 보십시오. 성인 친족이 기증의사 없음, 기증의사가 확인되지 않음, 절차가 복잡해서 기증 고려 아예 안 함, 흉터 등 심리적 이유로 고려 안 함. 아니 청소년들 직장생활이나 학업을 이유로 기증 고려 안 함. 미성년자 기증자가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면 내가 기증하겠다. 그냥 청소년들에게 장기 기증을 하게 만드는 사유서입니다. 제가 서비스의 형태가 굉장히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장기요양급여 수가 조정이나 이것은 처음에 이 수가가 만들어질 때의 그 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인 제대로 된 운영을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중에서 거의 절반 넘게가 법정 간호인력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하고는 달리 간호등급제 대상도 아니고 수가 인정을 제대로 못 받는 정당한 대우를 좀 못 받고 있습니다. 직종 간의 업무 차이는 이때 이게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김모 서기관의 지속적인 갑질 폭언으로 인해서 치료 도중에 심각한 공황장애 우울증을 앓았고 결국은 약물 과다복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전입을 했지만 응급의료과에서 근무기간이 너무 짧다, 연관성이 미흡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자살 예방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자살한 직원에 대한 사후관리 부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간이 갑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료화라고 하는 게 선택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다른 방식으로 병원을 예약이 가능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속해 있는 병원 의료원 중에는 오로지 똑딱을 통해서만 예약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이건 의료법 위반이죠. 왜냐하면 환자를 골라서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뭐 여기 보면 커뮤니티 댓글도 있습니다. 우리 집 근처 병원도 똑딱으로밖에 예약이 안 되어서 굶어 겨자 먹기로 결제합니다. 이 심의를 통해서 개개인과 기관에 대한 수사 의뢰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은 이 위원회에서 또 심의해서 의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시열처는 해당 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아직은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약 퇴치 관련한 사업이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이 마약 퇴치 운동본부의 역할 역시 굉장히 더 중요해지고 있고, 그런데 인건비를 제대로 지원받지를 못해서 이직률이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예요. 공공기관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 화장품은 이제 전성분 표시를 아예 별도의 용지를 사용하거나 해서 포함하기 때문에 포장지 자체에는 한글이 거의 전무합니다. 영어 모르는 사람은 어떤 화장품인지 알 수가 전혀 없죠. 이제 국내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한글을 배척하는 데는 시각적으로 한몫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안에는 생계형 체납자 도저히 낼 수가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는 이제 의료 약자에게도 보험급여가 제한돼서 취약계층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내야 되는 그 5만 원 미만의 금액을 못 내어서 체납이 되었는데 분할했더니 37만 원을 내야 되면 불가능한 거죠. 이건 그냥 하기 편하게 일하고 계신 것밖에 안 되고요.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부가 계속 수급 불안정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정보센터에서의 분석 자료만 잘 가공해서 복지부에다 주고 했었으면 사실 이 의약품 불안정, 수급 불안정과 관련한 부분이 일찌감치 좀 조정이 될 수 있었지 않았냐. 50대인데 1년간 점안제를 21,540개, 21,540개면 하루 6개씩 쓰면 이거 1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에요. 적정량을 써야지만이 눈도 보호할 수 있고 실제 건강도 유지하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치료 지도가 필요한데 치료 지도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이 정도면 우리가 최근에는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얻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거를 한 달에 1,575만 원을 받고 있어요.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에서 지출한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가 법적 근거 없이 어쨌든 위탁 운용하면서 위탁 수수료를 매년 50억 가까이 주는 거, 이것은 아무런 근거 없이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 산하기관이니까 굶어 겨자 먹기로 그냥 우르세요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손실보상금 바뀌기 전의 기준에 따라 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9월달까지 총 205건이에요. 이 현원이 394명인데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도 전 직원의 한 56%가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30대 유치기간 외국인 환자 현황 이거 봤더니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학병원들, 흔히 말하는 무슨 5대 무슨 병원들 여기 다 들어가 있구만요.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기를 못 가는 겁니다. 결국은 유통기한 초과되어서 폐기,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품질 미달은 이게 뭐 두께 불균일 아니면 포장재 파손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솔직히 말하면 너무 죄송한 얘기죠. 그죠? 예.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 구축이 잘 되고 모든 병원들이 잘 참여를 하고 이렇게 되면 의료 서비스 질 제고가 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중복 검사를 예방할 수 있는. 예.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데 유인책이 별로 없는 거죠, 사실은. 비정부기관이 아닌 정부기관으로 등록을 해야지만 적절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ODA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 기대하는 것도 많고 한데, 정작 나가 있는 사람들의 신분이 이렇게 불안해가지고는 무슨 일을 하겠어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러면은 가이드라인대로 운영이 되었을 때 그것을 책임투자 자산으로 잡는 게 맞는 것이지, 가이드라인을 주고 나머지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맡겼기 때문에 이거는 책임투자 자산입니다라고 공시를 하는 게 맞습니까? 그건 아닌 거죠. 이게 바로 ESG 워싱. 이게 이제 조기 노령연금 급여 감액률이 최대 30%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노령연금 수령했을 때보다는 5년 먼저이기 때문에 실제는 한 36% 정도가 더 작아지는 결과입니다. 30%가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손해 많이 보는 거거든요. 이런 것 홍보가 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KT 사장 최종 후보가 누구인지 최소 자료를 만들어 놓고 수책위에서 자료를 올리고, 그래도 수책위가 봤을 때 이 사람을 그냥 하는데 반대를 하지 않거나 또는 뭐 이런 결정을 하는 건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잠깐만 검색해도 나오는 거를 아예 자료도 만들어 올리지 않는다는 거는, 이건 일부러 안 올린 거 아닙니까? 일부러. 이경혜 개발원장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산하는 이름센터 수익이 23억인데 이게 다 관리 운영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이 1억이라는 일반 임대 수익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저도 꿈을 접었습니다. 하고 싶어 했는데. 원장님, 이거는 원장님의 꿈이 접힌 게 아니고요. 수많은 기증 장애인들의 꿈이 접힌 겁니다. 잉여금이 15억 2,200이 있다. 지급 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거나 또는 단순한 근로적용으로 저임금 일자리화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일부는 신용불량이라서 계좌가 압류되어서 생계비를 입금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예 신용불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압류방지 계좌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되는 거는 지금 교육부에 이제 유보통합추진단을 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보육에 대한 이해도나 전문성은 좀 떨어지죠. 그런데 교육진흥원이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 유보통합추진 과정에 전혀 들어가 있지 못하고 지금 배제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은 장기이식을 기다리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3시간에 1명씩, 장기이식을 기다리다가 3시간마다 한 분씩 돌아가시고 있는 이 상황은 반드시 우리가 좀 철폐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DCD 제도 도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리베이트 대상이었는데 판매 정지가 제대로 되었는지, 만약에 생산하지 않는 품목이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바로 행정처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징을 때려야죠. 왜냐하면 행정처분해서 판매 중지해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고 있는데 판매 중지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건강보험 운영 방식이 연금보험료를 모아서 기금으로 적립하고 나중에 여기서 보험급여를 충당하는 국민연금 같은 적립식이 아니라 1년에 납부한 보험료에서 보험급여 지급하는 부가식이라는 점에서 그간 기금화 필요성이 그닥 제기되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준비금으로 수십조의 건강보험료를 적립하고 있다면 이건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